나름 새로웠던 미디어아트죠. 터치스크린 같은 거 사용하는 그런 거에서 그 전시 같은 것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거는 이 사진이 잘 안 나왔는데 저희가 그 빅게임이라고 컨퍼런스에서 하는 게임들을 진행을 해서 컨퍼런스를 하시면 보통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수천 명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지금 보드 게임을 수천 명이 동시에 할 수 있는 형식으로 만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몇 년 동안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빅게임은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하신 것도 약간 레크리에이션적이기도 하지만 빅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는 그냥 아주 거대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서울에서요. 서울이라고 생각하면 서울시청에서 뭐 강남으로 저 피스를 옮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매달려서. 그래서 어느 팀이 가장 빨리 가나 경주를 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것들도 하고 뭐 아니면 도심 한복판에서 골프를 해요. 그래서 왜 길 가다 보면 인도 같은 데 이렇게 구멍 뚫리고 뭐 이런 데도 많잖아요. 그 맨홀 같은 것도 있고. 그럼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 구멍이다라고 생각하고 골프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큰 건 아이런 같은 걸로 하는 건 아니고 퍼팅만 하는 거죠. 그 미니처 골프라고 그러죠. 작게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그 아주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회사가 이제 조금씩 자리 잡혀가면서 든 생각이 전문 경영인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침 소개받은 그 스탠포드 출신의 이제 MBA 하시고 그 비즈니스 쪽을 하시는 분이 소개받아서 이제 전문 경영인을 따로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사장님 두고 저희는 이제 일선에서 작업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끌어들였는데 거기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확장되니까 비즈니스 전문가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이 확장되면서 약간 좀 두려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안정된 법칙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맞춰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걸 대답해 줄 사람을 이제 끌어들인 거죠. 근데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게 그 사람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 제가 회사를 운영했냐면 회사 운영 방식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항상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이렇게 해야 돼. 돈은 관리를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직원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있죠. 그럼 제가 그 전까지 하던 법칙은 아니고 하던 방식은 그래? 그럼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걸 보여줄래? 라고 약간 오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걸 나는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다가 약간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이제 전문 경영인을 끌어들인 거죠. 근데 그때 후회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데려오면서부터 회사에 흥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제가 선택을 안 하고요. 그 사람이 하는 결정을 따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걸 위해서 데려왔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다 바꿔갔어요. 회사 성격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방향으로 간 건데 그러면서 저는 점점 회사 흥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선택에 다른 사람한테 물어도 그 답을 구하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제가 별로 책임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제가 후회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분이 일을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재밌게 했던 일들이 그 책임을 딴 사람한테 넘기면서부터 이제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 의미가 굉장히 줄어들고. 그래서 다른 일들을 좀 찾기 시작했죠. 커머린 플레이라는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처럼 그 거리 자체를 그 놀이터로 바꾸는 그런 활동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지하철이나 뭐 타임스퀘어 이런 데서 저희들이 게임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축제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여러 사람들이 그런 피지컬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을 만들어서 영화제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게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만들고 사람들을 모아서 진행을 하는 거죠. 저희가 2006년에 시작을 했는데 이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저랑 그 4명의 친구들이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시작한 이유는 좀 친구 중에 한 명이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빅게임을 하다 보니까 빅게임이 어려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30분하고 같이 게임을 했잖아요. 근데 빅게임은 물리적으로 하는 거고 실제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어려운 점이 뭐냐면 사람을 모으기가 되게 어려워요.
내가 예를 들어 100명이 하는 게임을 만들고 싶은데 게임은 만들었는데 테스트하기도 어렵고 100명을 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페스티벌 하면 좋지 않을까? 영화제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와주면 내가 만든 게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갑자기 자기는 논문으로 페스티벌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논문 쓰는 대신에 이런 페스티벌을 진행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조언을 구하러 다녔죠. 이제 좀 경험 있고 이런 분들한테. 근데 그 대답은 전부 다 페스티벌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다. 그리고 학생이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대답은 다 안 된다였어요. 왜냐면 그런 규모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일단 5명이 그냥 모여서 하고 싶으니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걱정이 좀 많이 되기는 했지만 저희가 2006년에 준비를 해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시작되게 됐어요. 왜냐면은 그런 거를 원하는 커뮤니티들이 좀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다수는 아니지만 존재를 했던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은 작은 형태지만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뉴욕에서 한 번씩, 그 다음에 서부에도, 그러니까는 커먼앤플레이 샌프란시스코도 오픈을 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유럽에 가서 암스테르담, 그 다음에 스페인 이런 데 가서도 저희가 페스티벌을 진행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이게 약간 무브먼트처럼 돼서요. 이제는 뭐 런던, 독일 이런 데서도 저희 커먼앤플레이 영감을 받은 페스티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영국에는 뭐 IG 페스트나 하이덴식이라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도 여러 가지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아직은 주류적인 건 아니에요. 주류적인 건 아니지만 20, 30대 뭔가 다른 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기존의 엔터테인먼트나 문화활동이 아닌 다른 좀 더 참여적인 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이 커뮤니티는 그냥 와서 노는 것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도 뭔가 만들어 보려는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아무래도 페스티벌을 진행하면 저희가 보통 한 3, 4천 명 정도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큰 페스티벌은 아니죠. 그럼 이제 진행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다들 발런티어를 해요. 그래서 보통 50분에서 100분이 발런티어를 해주셔서 직접 자기도 게임을 즐기고 다른 사람이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그렇게 성장을 해왔고요. 그래서 저런 페스티벌을 계속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이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거에 관심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상업적으로 회사가 또 운영이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회사가 돈이 잘 벌리기 시작하면요. 한 가지밖에 못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 그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게임을 만들면서 다른 활동들을 했었는데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 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회사가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니까 돈을 버는 활동에 집중하게 돼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늘어나고 수익이 확실해지니까 점점 그 작업만 하게 되면서 돈에 관련 안 된 일들은 이제 점점 프라이어티가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계속 여러 가지 활동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비영리 연구소를 하나 차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06년도 말에 이거는 회사랑 연결해서는 도저히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항상 돈이 먼저 결정을 해주니까. 그래서 이건 아예 연구소를 따로 만들자고 해서 인스로 플레이라는 비영리 연구소를 따로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뭔가 다양한 활동들을 이쪽으로 계속 연결을 시켜보자. 근데 마침 이것도 굉장히 타이밍이 좋았던 것이 저희가 그래서 연구소에서 첫 번째로 한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학교 설립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뉴욕시에서 인가받은 공립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에요. 그래서 퀘스트런이라는 건데 그래서 게임처럼 운영되는 학교예요. 그래서 게임처럼이라는 건 비디오 게임 앉아갖고 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에듀테인먼트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게임으로 수학 배우고 게임으로 뭐 과학 배우고 이런 거 그런 개념이 아니라 게임을 하면 몰입되고 즐겁잖아요. 근데 학교는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래서 게임처럼 즐겁고 가고 싶고 그런 학교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게임이 가지고 있는 그런